몇 년 전까지만 해도 드론 시장이 꽤 핫했죠. 뭐 4차 산업 이런 얘기하면서 정부에서도 많이 밀어줬고 드론이 택배의 끝판왕이 될 거다. 에어택시로 출퇴근하면 뭐 집값에 변동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도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뭔가 좀 벽에 부딪힌 느낌이죠. 기업들도 이렇게 뭐 시연 행사를 하긴 하지만 재미삼아 홍보삼아 하는 느낌이고, 이거는 트위터 사용자가 만우절에 만들어서 올린 영상인데 그 스타크래프트의 캐리어를 아마존이 운영하는 상상을 하는 동영상이죠. 아마존의 물류창고가 하늘을 나르면서 드론이 공중에서 배송을 해주는 뭐 이런 세상이 언젠가 올 수도 있지만 지금 아마존은 전혀 의지는 없어 보여요. 왜 그러냐면 이 비행을 한다는 건 중력을 거슬러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소모해야 되는데 반중력 기술이 나오지 않는 한 차량이나 선박에 비해서는 비용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수직 이착륙을 하고 뭐 공중에서 정지도 할 수 있는 이런 타입의 드론들은 효율이 더 나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제성이 없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자율주행이 가능한 드론만 좀 비벼볼 수 있는 느낌? 그러니까 최소한 인건비는 세이브가 되잖아요. 여기도 검은색 대여 차량이랑 그 에어택시의 비용이 뭐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비용을 뽑아놓긴 했는데 기사 딸린 에쿠스랑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이 비용이 조종사 비용을 슬쩍 뺀 거라서 욕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엔 자율주행형 무인 드론이 나와야 그나마 비용상 좀 기존의 교통체계가 붙어볼 만하다 이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 현대에서 개발하는 UAM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많이 실어야 본전을 뽑으니까 덩치가 커요. 그럼 택시처럼 비상등 켜고 도로에 세울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주변에 바람이 엄청나게 불기 때문에 이런 전용 플랫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뭐 강남에서 을지로를 간다. 그럼 강남에서 플랫폼까지 갔다가 그럼 플랫폼에서 그 을지로 근처에 있는 또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여기서 또 택시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럴 거면 그냥 기사 딸린 에쿠스를 타고 가는 게 낫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사실 큰 문제는 아니에요. 뭐 에어택시가 언젠가는 나올 테고 현대나 SK 같은 경우는 뭐 몇 년 손해 봐도 시장을 선점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돈은 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어택시뿐만 아니고 소형 드론조차도 도심에서 운용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안전 때문이에요. 2019년도에 뉴욕에서 헬기가 건물에 추락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 9.11 사태를 떠올렸다는 거예요. 수십 년간 운용을 해온 헬기도 추락을 하는데 이 수백만 수천만이 모여 사는 대도시에 드론이 뭐 택시처럼 벌떼같이 돌아다닌다? 이게 하드웨어만 만들어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인프라부터 해서 많은 시스템이 다 갖춰져야 가능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소형 드론이 건물에 추락을 해서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게 배터리가 터지기 때문에 불이 더 커지게 될 수 있는 거고, 저런 UAM 같은 경우는 배터리도 훨씬 클 거잖아요. 날아다니는 폭탄이죠. 게다가 1kg짜리 드론이 하늘에서 떨어져도 2톤의 충격을 가해진다. 이런 얘기도 보면 웬만큼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한 당분간 도심에서의 운용은 허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요즘에는 에어택시나 드론에 대해서 뭐 안 좋은 시그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럼 왜 현대나 SK 같은 대기업은 당분간 이 상용화도 안 되는 대형 드론을 선호하느냐? 뭐 언젠간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대비하는 거기도 하고, 게다가 저런 대형 드론은 크고 아름답기 때문에 뭐 정부나 대기업이 좋아하겠죠. 폼 나잖아요. 돈 쓸 맛이 나는 거죠. 이 와중에 그 자동차 기업인 포드가 드론에 대한 특허 출원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아까 본 에어택시에 비해서는 많이 초라하죠. 그런데 언론은 재밌어 보이긴 하지만 이게 뭐 되겠냐 이런 식으로 뭐 돌려가고 있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보도를 인용하면서 뭐 실제 적용 가능성이 낮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 포드의 기술이 군사용으로도 매력적으로 보이고 꼭 군사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전략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다른 기업들과 가장 큰 차이는 그 시스템 운용 환경이 시골이에요. 그러니까 상간오지죠. 다른 회사들은 이 드론을 대도시에서 택시로 쓰거나 택배 서비스로 이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으니 수요가 어마어마하죠. 그럼 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간오지는 인명 구조용이나 등산객들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수요자가 너무 적죠. 그럼 돈이 안 되잖아요. 이런 거 보면 포드가 까일만 하죠. 또 다른 차이점은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 날개 달린 자동차, 그러니까 자동차 자체를 하늘로 띄우는 방식을 개발하고 있어요. 새로운 자동차를 개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포드는 이 차량이나 이 차량에 탑승한 사람을 보조하는 드론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드론을 이렇게 차에 싣고 다니거나 아니면 드론이 이 차를 찾아가는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고 개발을 하고 그 결과물을 특허 출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왜 군사용으로 쓸모가 있어 보이느냐? 우선 포드는 2019년도에 이 퀀텀 시그널이라는 방위 산업체를 인수를 했어요. 여긴 미군의 군용 차량을 원격으로 조정하는 시스템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죠. 포드의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맘만 먹으면 드론의 자율주행이나 원격 조정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역량은 이미 갖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군사용 드론은 이런 고정익 형태의 무인 비행기인데 이런 드론의 장점이 일단 항속거리가 길어요. 그리고 속도가 빠르죠. 그래서 미사일을 쏘거나 뭐 넓은 범위를 정찰하기는 좋은데 문제는 이 항상 일정 속도 이상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추락을 해버리기 때문에 정지 비행이라든가 저속 운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육군에게 헬기 부대가 필수인 이유가 이 수직 이착륙뿐 아니라 이동 속도나 방향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보병이나 전차를 지원하기 좋은 거예요. 그럼 이 헬기를 보병 분대마다 하나씩 들고 다닐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육군도 이런 멀티콥터형 드론을 개발은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일단 고정익 드론에 비해서 연비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전기로 가니까 전비죠. 그러니까 전비가 너무 안 좋아요. 결국 작전 지역까지 이 무거운 드론을 보병이 들고 가야 되는데 너무 무겁기도 할 뿐더러 이 보조 배터리까지 들고 다니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군도 이런 소형 드론만 현재 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드론을 이 차에 싣고 다니게 되면 이런 문제가 싹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드론의 크기를 더 키워도 되고 드론이 커지면 기능도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쓸모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럼 포드가 도대체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있느냐? 이건 차량의 천장에 그 드론을 보관하는 룸을 만든 건데 이런 험지에서 차량을 운용하다 보면 이 안에 들어있는 드론이 충격을 받아서 부서지거나 뭐 날개가 부서지거나 고장이 날 수 있겠죠. 그럼 이런 와이어나 마그네틱을 이용해서 드론을 단단하게 고정도 하고 그 썬루프에 태양광 패널을 달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발전도 하고 드론을 자동으로 충전을 하는 게 이 특허의 내용이죠. 험비에 이런 시스템을 달면 나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건 산악 지형에서는 통신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일단 드론이 공중으로 날아가요. 그 다음에 근처에 있는 기지국과 통신을 할 수 있는 위치까지 드론이 이동을 해서 이 차량에 있는 사람과 통신할 수 있도록 뭐 네트워크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거죠. 우리 영화 보면 꼭 이런 데에서 아군이 기습을 당하잖아요. 그럼 공중 지원이나 구조를 요청해야 되는데 항상 신호가 약해서 통신이 안 되죠. 그럼 이 보병들이 이 통신이 되는 위치인 이 산꼭대기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꼭 올라가다 보면 반은 죽어요. 그런데 이 기술을 이용하면 뭐 이런 문제는 없는 거죠. 좀 괜찮지 않나요? 그리고 이 특허는 이 숲속에 있는 오두막으로 차량을 보내야 되는데 이런 상간 오지는 도로 정비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어제까지는 분명히 길이었는데 밤에 폭우가 내리면 길이 없어지거나 뭐 진흙탕이 돼서 차가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드론을 이렇게 보내서 도로 상태를 분석하고 이걸로 맵을 업데이트하는 거죠. 그럼 이 업데이트된 최종 자료를 가지고 어떤 차량을 보내는 게 가장 적합한지 골라서 차량을 추천도 하고 뭐 너무 좁으면 길이 좁으면 바이크로 가는 거고요. 뭐 휠 사이즈라든가 공기압 이런 거 다르게 하는 그 판단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고 있죠. 이게 치킨 배달이면 뭐 거절을 하면 되겠지만 그 테러리스트를 잡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가야 되니까 이런 실시간 내비게이션 그리고 차량 세팅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이 특허는 숲속에서 드론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면 일단 드론을 보내요. 그런데 이 나무가 우거져 있거나 착륙 위치가 너무 좁으면 착륙이 안 되니까 이럴 땐 그 주변 이미지를 스캔을 하고 이 서비스 요청자와 그 교신을 하면서 새로운 착륙 지점을 정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특허죠. 이런 시스템도 뭐 숲속에 있는 보병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물론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이 포드의 특허를 군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비용이 들겠지만 미군 같은 경우는 전사자 보상금이 50만 달러 정도 되고 또 인건비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 보병 생존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큰 비용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시스템이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물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포드의 그 드론 개발 방향이
상간 오지에서 그 사람과 차량을 지원하는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군사용으로 적합해 보인다고 하는 거고, 특허 명세서에는 뭐 군사용이란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나 장치에 대한 특허는 그 용도가 군수용이든 민수용이든 이 패키지 안에 들은 게 폭탄이든 피자든 가리지 않고 그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특허 침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미 국방부가 개발을 한다면 포드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포드의 개발 방향이 이걸 군사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게 아니고 산속에서 민간용으로 작게나마 시작을 해보려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괜찮다고 봐요. 어차피 SK텔레콤도 조비에서 에어택시를 사다가 이걸 서울 시내에서 운영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어차피 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관광용으로 사용하거나 응급용으로 사용하는 거지, 원래부터 운영하고자 하는 장소인 도심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이런 실증 사업을 하면서 뭐 에어택시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물론 가능성은 있죠. 그런데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 가능성만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아예 포드처럼 산속에서 운영하면서 운영 노하우라든가 실전 데이터를 만드는 게 지금은 좀 늦어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UAM으로 갈 수 있는 더 빠른 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